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밤 8시에 라이브를 할 예정이고요. 조금 일전에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 내용과 조금 수정된 부분들, 이제 경제 지표들 바뀌면서 수정된 부분들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나스닥의 경우에 어제 일단 1550포인트 회복을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반도체 섹터들 급락 나오면서 같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어제 시장 하락폭을 좀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하락폭을 좀 키우고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중심의 하락이 좀 나온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되니까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국채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안에 내용 하나씩 일단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주택 지표들이 어제 두 개 좀 나왔는데 일단은 컨센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별로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주택 지표들은 뭐 계속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이 주택 지표들이 물가 지표에 아직까지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 경제 지표의 왜곡을 물가 지수의 왜곡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 주택 경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표로 반영되는 게 금년 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중반 전후 무렵 정도쯤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아마 한 4월, 5월, 뭐 6월 그 사이 정도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반영이 되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당장 안 꺾이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보이는 게 안 꺾이니까 계속 강경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11월 상품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좀 감소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겪었던 불황형 적자 폭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수출이 줄었고 수입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적자 폭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수입의 이 하락률이 훨씬 더 컸다. 수출 하락률보다 수입 하락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어, 이 수입 쪽에선 개선이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적자 폭이 감소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요. 12월 달라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여전히 급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계속 좋지 못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장 초반에 괜찮았단 말이죠. 장 중반에도 그랬고 초반에 괜찮았단 말이죠. 이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한 내용 때문에 조금 괜찮은 내용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춘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관광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했던 부분은 초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했습니다만 중반 이후부터 주목했던 부분이 제가 일전에 11월 달 그 라이브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중국의 개방, 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인한 개방은 중국의 소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중국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반면 지금 현재 연준의 목을 메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국이 워낙 수요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요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건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 다시 급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급은 계속해서 조금 앞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어제 조금 제가 나름대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물가가 상승할 것 같아.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수 있으니까 연준의 금리 공격적 금리 인상 긴축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라는 것 때문에 어제 국채 금리도 올랐어요. 국채 금리 2년물, 10년물 다 올랐죠.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 역전폭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최근 역전폭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반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근본적인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원인이잖아요. 중국의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국제 유가를 뛰어 올릴 수 있고 원자재를 뛰어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더군다나 달러 가치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유가는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대체로 떨어졌고 금값은 올랐습니다. 뭐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걔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였는데 원자재나 국제 유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이후에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 부분이 오늘은 시장이 여기에 주목을 했지만 이후에 다시 소비 증가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지,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흐름은 어제 아닌 모습들, 이제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이 맞지 않는 흐름으로 흘러간 부분은 있었다. 일단 그게 하나 있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어제 ING 쪽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2023년도, 23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건 연준이 계속 내년까지는 변화 없어라고 얘기한 부분에 또 시장의 반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시장의 반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1, 2분기, 그러니까 내년 1, 2분기 정도 사이쯤에는 미국 고용이 크게 깨지게 될 거야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크게 깨지게 되면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또는 2분기 한 중반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 가격이 물가에 반영이 되는 그 부분까지 아마 감안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당장은 지금 요건 이제 내년도에 대한 예상인데, 당장 지금 1분기 상황을 딱 놓고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 얼마까지, 최종 금리 수준이 얼마까지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ING 우리가 보고 있는 쪽에서는 일단 최대 5.5%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일단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처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1분기 때 조금 더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2분기 이후부터는 급격한 경기 침체 이후에 바로 생각보다 빠르게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2분기 이후부터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아마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조금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면서 연착륙 그리고 서서히 변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어제 일단 ING 보고서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 또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 24일부터 일단 생산 중단됐잖아요. 이거에다가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기가 공장 쪽이
1월 달에 한 17일 정도밖에 가동되는 날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春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날짜가 줄어들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테슬라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금리 인상 시기에서의 거품이 조금 빠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너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근본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기차 섹터와 반도체 섹터들이 전기차 섹터는 하루 종일 어제 좋지 않았었고요. 반도체 섹터는 장 마감 한 10분여를 남기고 그때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나스닥 쪽에 대형 기술주 쪽에 급락을 유도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마 2월, 그러니까 1월 말일, 2월 1일 해가지고 FOMC가 있잖아요. 이제 그 FOMC에서 거의 이제 끝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또 뭐 시장은 이 연준의 입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연준 위원들의 상황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가지고 강경 매파, 로레타 메스터 마찬가지고요. 이 강경 매파들의 투표권이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중립이나 비둘기파 의원들이 네 분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완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년에는 조금 더 통화 긴축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일단 초반기까지는 지금 현재의 물가가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가 높으니까 낮춰야 된다라고 보면 아직은 내년 초반기까지는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3월, 4월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비둘기파 쪽의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열어두긴 여기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25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오늘 일단 되돌림 정도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소위 얘기하는 산타랠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고 나서 그때 그 다음 거래일 첫 거래일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 한 두 번째 거래일까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 이 산타랠리라고 소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먹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연말에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 자체는 지금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은 어느 정도는 나오면서 올해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요거 1550포인트는 넘기고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마감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뭐 일단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요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정도의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배당락이 있었죠.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 배당률만큼 시가가 하락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한 1.2%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0.5% 6% 정도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락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한 1.7% 정도 하락이 나온 건데 지금 그 뒤 시장 개장을 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2% 가까이 지금 밀린 상황인데 코스닥도 지금 1%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요. 오늘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기관들 매도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올지 오늘 하루 만에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이후 차차차차 이렇게 좀 나눠서 나올지 이제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출회는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지금 5,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양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 왜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느냐? 기관들 지금 개인들 지금 바로 대주주 요건 회피 딱 되고 나서 바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내일이 금액 기준 대주주 확정일이잖아요.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 내가 수량 기준으로 딱 맞춰놨는데 지수가 올라서 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넘어섭니다. 10억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럼 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려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벌써 지금 1조 원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뭐 10시 조금 넘은 상태인데 1조 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도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29일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근데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늘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외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인들도 지금 선현물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인들 역시도 지금 4천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강하게 밀린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아침에 시작할 때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요.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중립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립 이하로 좋지 않은데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개선세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반등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오늘 시장의 바닥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신호가 부족하다. 요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CCTV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코콤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북한 드론을 이 감시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코콤이 상한가를 가면서 섹터 땡겨 올린 경향이 좀 있고요. 그 외에 이 리오프닝 섹터들 여전히 지금 조금 괜찮은데 여행, 면세점 섹터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이 항공 섹터가 좋지 못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겨울 폭설 때문에 항공 취소도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비행기 결함 자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온 상태라 가지고 오늘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 외에 북한 엊그저께 드론 관련한 부분 때문에 드론 섹터들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 또다시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 섹터들 오늘 아침에 또 뉴스들이 좀 있었었죠. 원자력 관련 섹터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스마트 그리드 섹터들도 약간의 움직임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코콤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금융 섹터들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게 금융 섹터들 좋지 않은 것도 또 조금 애매하죠. 미국하고 안 맞죠, 지금. 금융 섹터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장에서 배당 이제 배당락이 오늘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한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매물 추례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오늘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쪽은 지금 급락 중이고요.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섹터들은 급락 중이고, 반도체 섹터들도 오늘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애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건설도 그렇고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급락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코스피 쪽에서는 네이버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엔솔, FNF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기아도 좀 매도가 좀 나오네요. 삼성전자 매도는 조금 좀 시간대 대비해서는 많습니다. 그 외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어반리튬, 피플바이오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현대바이오 오늘 매도가 상당합니다. 조금 올라갈 때 지금 다 내려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 사실 좋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섹터 자체가 워낙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 급락 중인 모습입니다.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MDS테크, 에코프로, 삼천당 제약, HFR, 펄어비스, HLB 이런 종목들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살짝 조금씩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폼은 잡는데 아직 반등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배당락 때문에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이상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복원력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 얼마나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이 생각으로는 오늘 지금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 한 1.56% 시작이잖아요. 요거는 위로 올려주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2300포인트 정도 위로는 올려놓고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복원력은 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급락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어 시가 위로 어느 정도 올려줘서 복원이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음 착시 현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예 해소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이 조금 나와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보통은 그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일단 고런 정도 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관 매물은요. 내년 초반기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따지면 오후장에 또 뭐 많이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수준으로 따지면 나와야 될 양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기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내일까지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개인의 매수는 제법 들어오게 될 거고, 이 개인의 매수, 오늘 들어오는 개인의 매수의 상당 부분은요. 소위 얘기하는 큰 손들의 수급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형주들 조금씩 움직이는 애들 나올 수 있다. 좀 수급이 들어오는 애들이 나올 수 있겠다. 아직 적극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일단 볼 수 있겠고, 외인들이 일단 조금 이 오늘 환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고 뭐 한데, 외인들이 오늘 조금 좀 받쳐줬으면 했는데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외인들 수급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